안녕하십니까.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 강사 이성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칭찬과 꾸중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자녀 교육의 효율적인 방법인지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강의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결과와 과정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결과와 과정. 인간의 행위에는 이 과정과 결과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것을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게 바로 결과니까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정신과 물질. 그죠? 정신과 물질. 인간이 어떤 노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것과 그다음 그 노동의 산물, 즉 이게 육체적인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결과의 산물이 있죠. 그죠? 자, 우리 사회는 과정과 결과 중에 무조건 무엇만 중요시하는 사회일까요?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사회는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발달된 사회는 무조건 과정은 의미가 없고 결과가 중요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뭐 지능도 좀 낮고 육체적인 능력도 부족했는데 매우 고통스럽게 그 3D 업종에서 종사하면서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낼 때 그 물건은 그렇게 가치가 없죠. 그러나 이쪽에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별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아주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자, 우리는 이 상품이라는 결과를 딱 제거합시다. 제거하고 인간의 초점에 맞추면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게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의 반대인 공산주의의 어떤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노동당이 굉장히 중요하죠. 노동이, 인간의 노동이.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즉, 어떠한 그 능력이 있더라도 결과의 상품이 중요한 거지, 시장에서 소통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뭐예요? 물론 요즘은 뭐 인간도 소통이 되니까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대지만, 상품이 주로 거래되는 시대에서는 인간이 겪고 있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자본주의에 아주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과정과 결과 중에서 결과만 중시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해외여행 우리 어떻게 가는 게 보편적입니까? 물론 뭐 가는데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담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겠지만은 거의 결과 위주의 여행이죠. 저는요, 뭐 10박 11일에 유럽, 12박 13일에 유럽 5개국, 이거는요, 즉 유럽 아이들이 그 여행을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말 크레이지한 트래블입니다. 미친 여행이죠. 어떻게 유럽 5개국을 10박 10며칠에 그냥 다 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나 어느 나라 가봤다 이런 거잖아요. 자, 이해되세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와 과정에는 인간 존재가 어디에 더 비중이 실려 있냐는 거예요. 자, 과정일까요? 결과일까요? 자, 아이가 공부를 하는 행위에 내가 있을까요? 아니면 성적이 나일까요? 행위는 나잖아요. 내가 하는 주체가고,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행위를 한 그 결과물에 불과한 거죠. 자, 내가 이런 마약 물건을 내가 열심히 만들면 만드는 과정에는 내가 있죠. 그러나 이 결과물에는 사실은 내가 없죠. 물론 내가 만든 거지만 나라는 여기 행위는 과거에 있었던 거죠. 여기는 행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상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결과와 과정 중에는 과정은 자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뭔가 이겨내고
노력을 하고 이런 아주 힘든 상황을 거치는 그 과정에는 내가 있고, 이 결과는 이 성적이라는 것 또는 상품이라는 것, 이거는 내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어떤 것이 이해가 되냐면, 혹시 이 중에 많은 우리들 중에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정말 막 날밤을 새기도 하고 친구들과 또는 동료들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무언가 일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서 내가 그 노력을 한 결과 그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젝트가 대성공리에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끝나는 날, 일단 성공은 했어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그 결과에 뭐 어떤 느낌이 다가오는지 혹시 아세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막 고3 생활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과정을 겪고 대학교 합격하고 난 그때부터 느끼는 그 심리, 그게 뭔지 아세요? 한결같이 공허감입니다. 이렇게까지 훌륭한 일을 내가 해내는데 왜 내가 이런 결과를 이렇게 성공리에 맞췄는데도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해 못하는 그런 밤이 다가오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가장 좋은 지혜는요, 그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과정을 정말 즐기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그 과정에서의 내 삶의 진정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해되십니까? 과정에는 자아가 있지만, 인간은 즉 행위가 있고 존재가 있지만, 결과에는 그 결과물만 있는 거지 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과정을 칭찬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중간고사 기간에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와, 넌 요번에 정말 해냈구나 라고 마구 칭찬을 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이 과정의 자아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는 그 아이는 그 1등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집착만 있는 거지 진정한 자아의 성취감을 여기에서 나를 못 느끼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느끼냐면 이걸 혹시나 다음에도 갖지 못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 다음에는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서 저는 놀라는 게요.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또 내면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애들이.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으면요, 평상시 공부는 잘하다가 정작 입시에서 가서는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아이들입니다. 거꾸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은 평상시엔 별로다가 실제 입시 수능 당일날 성적은 매우 좋게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외부에 의해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외부의 요소에 안 흔들리잖아요.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이 흔들리지.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가지고 칭찬할 게 아니라 과정을 칭찬해야 됩니다. 네가 이번에 그렇게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나는 네 결과와 관계없이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한 네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 그러면 걔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걸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꾸중을 할 때 되려 이 꾸중을 할 때 과정을 꾸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장 잘못된 꾸중이 뭐냐면, 야, 너처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넌 서울대를 들어갔어야 됐어.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성적이 안 나오니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도대체? 넌 도대체 뭘 하니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이 꾸중은요, 아이들 그 자존감을 박살을 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도 그 과정에 내 존재가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성적마저 안 나오니 스스로도 자존감이 뭉개져 있는데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꾸중을 해버리면 그 아이는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찾을 길이 전혀 없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시 첫째와 둘째 중에 누가 더 그 사회적 적응력이 높은지 아세요? 대부분 다가 둘째입니다. 저도 좀 제 딸 둘이가 그런데 저도 이런 지혜를 늦게 깨달아서 우리 첫째한테 정말 미안한데, 첫째에는 기대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꾸중을 중심으로 하게 돼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멋진 말이 있죠. 근데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을 제대로 해야 되고 꾸중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첫째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자꾸 결과에 대한 꾸중을 하다 보니까 애가 자꾸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 보면 첫째 아이들보다 둘째 아이들이 자신감도 넘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마구 행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원리가 잘 이해되신다면은, 그래서 꾸중은 결과만 가지고, 이해되시죠? 이제 칭찬은 과정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꾸중은 그 결과만 꾸중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경우에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꾸중을 할 때 그 행위로 나타난, 만약에 어떤 아이가 그 방 청소를 하지 않고 나갔을 때 엄마가 넌 왜 이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니? 라고 방 청소하지 않는 것만 꾸중을 해야 되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모습이나 그 아이의 본질적인 어떤 모습을 꾸중을 해버리면요, 그건 정말 아이에게 독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감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꾸중을 과정으로 해버리면.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 원리를 잘 아시고 자녀 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결과에 급급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 의미를 두지 않은 어머니들은 대부분 입시에 성공, 자녀가 성공하잖아요. 그때 다가오는 것들도 한결같이 공허감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울증까지도 걸려요. 자녀 입시 성공 우울증.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의 결과는 그 아이가 차지하고 있고 나는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맨날 뭐 이마에 서울대 간 자녀를 둔 엄마라고 써붙이고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원리가 우리 교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지만, 잘못된 칭찬과 꾸중은 고래를 춤추게 아니라 고래를 그 바다 속으로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바다 밑으로 조용하게 있게 만드는, 왜소한 고래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기준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또 다른 게 뭐냐면 꿈을 키우는 거거든요. 꿈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밝은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원대하게.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가 워낙 지금 불안하고 다소 불경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 세대들이 꿈이, 옛날 초등학교는 거의 뭐 과학자, 대통령 이런 식이었잖아요. 지금은 7급 공무원이 꿈이라는 이 시대는 정말 참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불안한 미래를 자극시키지는 맙시다. 자, 우리 한번 과거를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언제 한번 우리 경기가 좋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항상 경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경기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어쩌면 지금이 또 과거 미래의 어느 날에 보면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미래의 우리들은 내 자녀가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밝은 미래를 자꾸 얘기해야지, 불안감으로 자극해서 자녀를 변화시키려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칭찬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를 통한 인간 존재의 관계를 지어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